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상이 창경궁에 행행하여 자정께 문안하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대사관 김양진 헌납 최극성 정은 강순덕이 아뢰기를 정리 대신의 계에서 지난번 비죄자의 경증을 분간하려 할 때 신등은 모두 본직에 있었습니다. 지금 홍문관의 차자에 대신이 간당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는데도 전 대관이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이 없으므로 식견 있는 선비들은 곁에서 관찰하면서 답답하게 여기고 대관에게 불쾌하게 여긴 자가 많았는데 그런데도 이럴까 저럴까 머무르거리며 불문에 붙였다 하였습니다. 신등도 그 당시 간관으로서 대관과 간관은 일체인데 신등은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와 같은 것이니 어찌 망설이며 직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아뢰입니다. 상교에도 전 대관은 즉시 농계하지도 않았는데 대신이 말한 일의 뜻을 알 수 없다 하신 것은 상의 뜻에도 그 잘못을 알고 계신 것이니 빨리 신등의 직을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차사는 다만 전 대관의 일을 말하였을 뿐 간원에는 관계되지 않은 것이요 내가 말한 즉시 농계하지 않았다는 것도 범연히 한 말이었을 뿐이지 전 대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닌데 간원이 어찌 꼭 사피한단 말인가 하매 김양진 등이 재차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상이 사장전에 나아가 삼공 및 병조 판서 홍숙 등을 인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요즘 일후를 보니 한기가 점차 심해지니 전번에는 비올 기미가 있기에 목마른 듯이 바랐었는데 끝내 비가 오지 않으니 지극히 염려된다. 전에 헌부가 아뢰기를 마땅히 피정 감선하여 제변을 초래한 까닭을 생각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지극히 온당하다. 다만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 대신에게 의논하니 대신의 뜻도 나의 뜻과 같았으므로 과연 피전을 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미안하다. 하매 영의정 남건이 아뢰기를 한제가 해마다 있었으니 금년처럼 심한 해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럴 만한 까닭이 없는데도 피전의 일에 대하여 두세 번씩이나 하문하시니 이 또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할 것을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마침 일본 사신이 와 있는데 만일 피전으로 인해 그들을 접대하는 예가 전보다 소홀해진다면 반드시 자기들을 접대하는 것이 바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우리나라가 재변을 당해 근신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융사에 있는 것이므로 내가 항상 정성으로 제사 지내지 않을까 봐 걱정해 왔는데 지난번에 간관의 기회로 인하여 주문해보니 재단에서 화를 쏜 자는 곧 유미였다. 유미는 비록 무인이기는 하나 무식한 재상이 아닌데 감히 이런 짓을 하였으니 불경하게 이를 데가 없다. 그리고 또 위에선 세척의 평안도 광량에 나타났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남방에 나타난 것이겠는가. 아마도 이는 돌을 나누어서 내치만 외구일 것이다. 하매 남건이 아뢰기를 이 일은 혹된 소문을 듣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신이 중림을 주힐해보니 진실로 외적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참으로 표류한 자들한테 한 사람만 포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하여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한다면 처치하기가 매우 또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일이란 뜻으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성중의 말을 들어보니 지극히 간사하였습니다. 다만 광량에 나타난 것은 틀림없이 다른 외선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림의 공초의 성중의 말을 관찰해 보면 크게 서로 어긋나니 아마 도를 나누어서 침입한 외구인 듯하다. 그러나 평안도는 내지이므로 비록 창조를 별도로 보내지 않더라도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은 병사는 모르므로 비록 생각한 바가 있어도 모두가 올할한 듯합니다.
지금 외선이 비록 평화도에 나타났다고는 하나 틀림없이 지난해 회령포에 침범한 외선처럼 강제로 화친하려는 자이니 꼭 장조를 별도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선이 치밀하게 제조되지 못하고 빠르지 못하면 무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본도에는 본디부터 날래고 용맹하는 군사가 많은 곳이니 그들로 하여금 추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안주 목사 황보겸은 수로에 익숙하기가 이종인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막 장수로 지정되어 수토하고 있다 하니 힘을 다해 포획하라는 뜻으로 고로를 내려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홍숙이 아래기를 병사 이 지방의 장계를 보건대 정주 목사 이우홍과 안주 목사 황보겸을 장수로 정하고 하번인 군사의 전수를 징발한다 하니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본조가 무죄가 있는 자를 뽑아서 추포하도록 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야인과 혐오를 가진 자가 있으므로 우리의 힘이 분산될까 염려된 때문입니다. 하고 또 홍숙이 아뢰기를 경기도는 본디부터 방비가 있는 곳이 없으므로 본조가 조방장의 사인을 보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의 뜻은 당상관을 더 보내서 그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외적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변경을 침범했을 뿐인데 조방장을 보낸 다음 우리의 국력만 소비될까 염려된다. 그리고 충청도 병사의 장계에 왕래하는 상선을 금지하려 한다 하였으니 이 일은 어떠한가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고조도 또한 조선이 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이미 조군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하고 남고도 아뢰기를 외선이 오래 머물 수 없으므로 가을이 되면 엉당 돌아갈 것이니 가을 동안에는 왕래하는 상선을 금지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다. 홍숙이 아뢰기를 충청도에 하유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변장들이 외선을 이미 본토로 돌려보내고 방비를 혹 풀어버리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으니 지금 다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의 변방 경보는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더욱 엄격히 방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래기를 번거롭게 자주 하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변에 대한 전교를 들으니 신은 매우 미안합니다. 재관이 재단에서 화를 쏜 일은 모르겠습니다. 유미가 재소에서 화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닌데 이미 공시를 가진 것부터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함에 온 그 답서를 보니 유미는 곧 포도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였으나 재관은 의당 성경을 다 할 뿐이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유미는 기능에 구사되어 잘못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7일은 병진 5번째 기사. 밤 이경에 선정관이 충청도에서 관찰사의 장계를 가지고 와 입게 하자. 장계하기를 충청도에서 온 장계를 보건대 군관 이인에게만 군사를 영솔하게 하고 외인을 만나 싸웠으나 포획하지 못했다 하니 그때의 수사 유님은 어디에 있고 군관만 보냈던가 하며 김붕이 아뢰기를 유님이 수토하기 위해 해도에 있을 때 신이 전교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다가 유님을 해중에서 만났는데 유님이 신에게 심의손이 외인을 만나 서로 싸운 일을 말해주고 서로 싸울 때 획득한 방패 및 서로 싸운 절차를 갖추 장계를 기록하였으니 지금 곧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정밀하다. 중앙집권이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권 좌의정 이효청 우의정 권균이 아뢰기라 신등이 어제 홍문관에 차자를 보내 신등을 극도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등의 뜻을 아뢰려 하였으나 면대할 일이 있었고 또 날씨가 매우 더워서 아뢰지 못하고 물러갔었습니다. 전일에 홍문관의 차자에서 전 대관의 일을 논하기를 물론이 따르지 않은 지가 오래다 하였기에 신등의 뜻은 대관은 꼭 구체하게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전 대관이 간원을 논박한 것은 득이 되지 않으나 다만 홍문관이 그 잘못을 즉시 논개하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이미 지난 일을 거론하여 물론이 따르지 않는다고까지 해서 헌부를 채직시킨다면 지극히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등이 면대하던 날 상께서 하문하실 때에 아뢰기를
이른바 물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외관의 의논으로 인한 것이요 조정은 알지 못한 일입니다 하였었는데 근래 대간 시종이 상전에 개사하면서 의뢰 말하기를 외관의 의논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말도 평범한 데서 나온 것이고 상께서는 조금도 홍문관의 말을 그러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어제 홍문관의 차제에서 신등을 극력 논박하여 공론을 억제하고 성청을 오도한다고까지 하고 또는 전하께서 대신의 말에 현혹된다 하였으니 끝내는 을로가 막히느냐 열리느냐의 기미이며 국가가 다스려지느냐 못 다스려지느냐의 분기점이다 하였었는데 이는 곧 극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대신의 책임은 항상 아래 사람이 상에게 말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물리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감히 책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합니다. 신등이 아랜 것은 그 폐습을 고치려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글로 극구 비회하였으니 이 조짐이 중대합니다. 상께서 모름지기 더 삼가 살피셔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홍무관이 다시 전일의 자살을 변명하고 드디어 전일의 일을 논하였는데 혼자의 견해로만 그런 것은 아니요 반드시 물의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니 경등은 사직할 필요가 없다 하고 비만기로 남곤 등에게 하문하기를 어제 윤희인의 장계를 보건대 충청도의 수사 군관 등이 외선 한 척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외인 1명은 익사하고 외인 9명은 화살을 맞고 서해로 폐주했다 하니 이는 곧 남양에 나타났던 외인이 분명하다. 황해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방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혹 포획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충청도는 장사와 병선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수사가 타도에 가 있고 친히 독전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미편한 일이다. 병조는 의당 공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외선 한 측이 황해도에서 충청도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포획하지 못하였으니 통분하기 그지없다. 연변의 진장들을 비록 일시에 역치할 수는 없겠으나 방비를 끝낸 후에 의당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외변이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을 응징해서 100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 옳으니 그 가운데 아주 심한 자를 잡아들여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면 남건 등이 의뢰하기를 이 외선 한쪽에 삼도를 횡행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들을 포획하지 못하였고 아무리 화살을 맞은 자가 몇 명이다 하였지만 그 말도 꼭 믿을 수 없으니 통분하다는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변장을 의당 벌을 주어야 하나 다만 지금 만일 모조리 채직한다면 신인과 구인이 서로 속령하는 동안에 방비의 모든 일이 더 허술하게 될 것이고 또 소란스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상교들이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를 잡아다가 추문하여 벌을 주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누가 가장 심한 자인지 분별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도 18년 6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사관 김양진, 헌납, 최극성, 정은, 강숭덕의 등이 또 사양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48권 중도 18년 6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남건 등이 또 아래기라 헌문관이 대관을 논박하는 데 있어 간언을 반박하여 그들 로 하여금 구차하게 동의하도록 할 뜻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신등의 뜻이나 상교가 모두 같았습니다. 다만 헌문관이 진작부터 그 잘못을 알고도 다리 넘도록 아뢰지 않다가 근래에 와서야 무단히 논박 공격하여 조정의 일을 소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등이 부당하게 여겨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아뢰 말은 조금도 공론을 억제한 것이 없는데 헌문관이 곧장 극론까지 하였으니 혹은 혹 이치에 온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은 배단이 많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말을 경솔히하여 간당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로서 일시적인 쾌감으로 인해 문자에 올려 가지고 신등으로 하여금 마치 사견이나 자행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런 일을 모든 사책에 실어 후세에 전할 것인데 후인이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무릇 노이나 계달에 있어 평상하고 적실한 것만을 힘쓰고 조금 더 저지하거나 억제한 일이 없는데 도리어 지나치다는 것으로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런 패단은 상께서 반드시 이미 환히 보고 아실 것이나 다시 더 삼가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차 소를 보건대 과연 지나친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론이 있으니 이 자사가 아무리 지나친 것이 있은들 경등의 뜻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 상관이 있겠는가? 지금 한창 한제가 극심하여 내가 매우 공고하고 또 외번의 보고가 날마다 잇따라 인심이 이미 불안해진 터에 대관의 채직도 소란스러운데 더구나 대신이 누차 사양하고 간운도 사직하려 하니 이르고세 어찌 안정하다 하겠는가? 경등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진저실로 48권 중종 18년 6월 1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인하지 않다. 진저실로 48권 중종 18년 6월 18일 무 첫 번째 기사. 정헌이 외인을 포획하지 못한 변장 7인을 소개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봉에게 의논하라 하매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정헌은 다만 각도의 장계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계하였을 뿐이니 실상은 이보다 심한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역치하지 말고 자신의 쓰임을 다하도록 책망해 두었다가 일이 평정되어 방비가 끝난 뒤에 유죄, 무죄에 대해 서서히 그 실정을 구명하여 경중에 따라 벌을 주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좌상의 의논도 같으므로 전교하기를 그 의논에 의거해서 하라 하였다. 진저실로 48권 중종 18년 6월 19일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세자가 이르기를 시광은 문학 이 영부가 죽었다 한다. 만일 홍문관에 관한 이라면 전례상 별치된 부위가 있지만 시광은 없다. 아무리 고려는 없더라도 즉시 마련해서 부의하라. 진저실로 48권 중종 18년 6월 19일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영부에게 치부한 일을 외관에서 들으면 반드시 내가 그 부음을 들은 이유를 괴이적게 여길 것이다. 이 일은 세자가 서영관이 죽었는데 조상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에 내가 만일 사부가 빈객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서영관이 죽으면 조상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다만 치부하는 일은 또한 좋은 뜻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하여금 경영관의 예로 서게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서연에서 강론하는 일이란 모르거니와 그런 흉부는 꼭 세자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성은색에게 세자가 들은 이유를 물으니 시간관원 등이 성은색을 시켜 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하는데 모르긴 하지만 시간원과 사부 등이 의논해서 말한 것은 당연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러다여 취획할 수는 없지만 일로 말하면 실수이다.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만일 세자가 아무 간호는 어디에 갔느냐고 묻는다면 의당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흉보는 좌우에 알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교에 꼭 주책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신등 역시 죄를 개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원을 불러서 그 실수된 점을 효유하겠습니다 하였다. 진저실로 48권 중조 18년 10월 19일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대신은 아래 사람의 말에 대해 선언만 할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말에 모두 마땅히 잡념을 없애고 잘 받아들여야만 온천하의 선언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홍문관의 차자는 공론으로 인해 부득이한 일이었는데도 대신이 문자 사이에 말을 적발하여 이는 곧 외관의 의논이요 조정이 아는 바가 아니다 하고 혹은 반드시 후패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신은 언로가 맡길까 염려됩니다. 이는 칠한과 안위가 달리어 있는 것이니 상께서는 모른적이 깊이 살피셨으니 전교하기를 잡념을 없애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만일 좋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다시 생각을 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저실로 48권 중조 18년 6월 19일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김양진 등이 상차하기를 재상의 직은 100가지 책임이 모인 곳이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지혜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니 의당 잡념을 없애고 잘 듣고 살펴서 천하의 선을 맞이하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해도 모두 말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상에게 절충을 구해서 그 말이 온당하면 채택하고 부당하면 내버리며 아름다운 말이 버려지지 않고 물정이 숨김없이 드러나도록 하여 상하가 서로 도와서 이르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천하의 선이 마침내 한 몸
선으로 되는 것이니 어찌 물아의 혐의가 있겠습니까? 법문가는 실로 논사하는 곳으로서 꼭 말해야 할 일을 두고서 어찌 주저하고 묵묵하여 그 직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대간을 탄핵하여 추방한 것이 비록 뒤늦은 잘못이긴 했지만 이는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대신은 그 실정을 살피지 않고서 외관의 의논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지목하여 열거한 것들을 또한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재상이 된 자로서는 진실로 관유한 태도로 대우하여 언로를 넓혀야 할 것인데 도리어 문자 사이에 말을 끄집어내서 말한 자에게 망신을 주었으니 이것이 어찌 제2상으로서 잡념을 없애고 선을 받아들이는 도리이겠습니까? 이 향은 송조의 명상으로서 덕업으로 명망이 높아 그 누구도 간언할 수 없었는데 광인이 망령되이 욕설을 퍼붓자 그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지 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자신의 자만스러운 낯빛이 마침내 천하의 선을 모조리 막아버리게 될까 염려했으이지 결코 그 광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조정이나 사림들 사이에 정론이 있는 것으로는 모두가 홍문관 일사를 지칭하게 되는데 문사의 사이에서 아무리 약간의 과격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신이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도리어 망령되이 욕설을 퍼붓던 광인만 못하단 말입니까? 더구나 말이 승력에 미치면 임금이 역무를 바로잡는 것이요 일이 묘당에 관련되면 대신이 허물을 반성하는 것인데 세상으로서 의당 자책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이런 때를 당해서 도리어 엄격한 말로 남을 꾸짖는 데서야 말이 됩니까? 대신이 시종의 말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언로가 막힌다는 말인데 그 언로가 막힌다는 말을 싫어할 줄은 알면서 그 말한 바의 배단을 알지 못하여 장차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말을 못하게까지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비를 분명히 하게 밝히시어 고든 말을 너그러이 용납하셔서 언로를 활짝 열어 후패를 막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대신이 과연 홍문관의 의논으로 인하여 사면하였으니 이는 미안하게 여기어 그런 것이다. 만일 이 차자를 본다면 또한 반드시 성념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화 48권 중종 18년 6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상주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화 48권 중종 18년 6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이 입궐하자 잔교하기라. 용광현령 심광문을 미변선을 망령되이 보고한 일로 추구하여 벌을 준다면 변장이 아무리 미변선을 보았다 하더라도 문득 의심을 내어 즉시 치부하지 않을 표단이 있을 것이나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조정을 소란하게 만든 것은 지극히 실수가 되기 때문에 수금해두고 추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반드시 죄가 있으므로 형평상 다시 복직되지 못할 것이니 지금 곧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남군 등이 의논드리기를 용광현령을 그 일로 추구한다면 스스로 죄를 지었으므로 더 이상 직에 있을 수 없으니 개차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리고 신등이 충청도 관찰사의 장계를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의 배가 폐물된 것입니다. 외선 한 척이 우리 내지에 깊이 들어와 한 달이 넘도록 체류하면서 살해를 자행한 것이 일찍이 이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수사, 유님, 금관, 심의손, 한필 등 3인을 즉시 잡아다가 추구하는 것이 사치에 합당하나 다만 듣건대 병사 수사가 공간을 나누어 보내 수토하게 하였는데 그 거리의 원근과 서로의 소식을 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폐몰된 배가 어느 소속인지를 모른다 하니 상교에 의거해서 관직이 높고 사리에 밝은 조관을 속히 보내어 가추 세밀하게 주문해서 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심광문의 일은 아린 바가 온당하다. 그러나 개참만 하게 된다면 듣고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하다고 여길 것이니 파직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충청도의 일도 아랫바에 의거해서 하되 마땅히 시종인 사람을 자송해야 한다. 이는 곧 화급을 다투는 일이니 곧 의망을 갖출 필요 없이 전한 표빙을 불러 즉 일에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명하의 선정관 서명천을 채직시켰다. 외변을 탐문하는 일로 전라도에 갔다가 지정된 기일에서 11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를 지환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진저 7월 48권 중조 18년 6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단체니 비록 북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지이기 때문에 무력을 쓸 만한 곳이 아닙니다. 새로 차임한 군수 이몽리는 무죄가 있어 쓸 만한 사람이니 모름지기 체력이 건장할 때에 변방에 써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6년이 지난다면 기력이 반드시 수위하여질 것입니다. 장흥은 무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도 압니다. 만약 수원판관에 구임시킨다면 전혀 변방의 일은 모르게 될 것이고 또 부임하고 나서 변방으로 채완시킨다면 도리어 패단이 그될 것입니다. 집이 어득강은 전에도 병이 있어 오지 못하였으니 지금 비록 올라오더라도 집이는 한관이 아닌데 만약 다시 병이 나게 되면 한갓 폐단만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모두 채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진조실에 48권 중조 18년 6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긴급히을 겸 동지 경영사로 박호로 병조 참파로 이세응을 한승부 의윤으로 정응린을 시비로 김안정을 헌문관 전환으로 이수동을 시강을 보덕으로 정옥경을 은교로 허위를 필선으로 박윤경을 부은교로 표빙을 의정부 검상으로 조침을 이조 정랑으로 심사선을 헌문관 교리로 홍서주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조인규를 홍문관 박사로 황념을 저작으로 삼았다. 전조실 48권 중조 18년 6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검상 표빙은 경륜의 삼품관인데 나초 오품직에 임명한 것은 미변합니다. 채직하소서. 부수찬 홍서주는 출신 한지가 오래지 않은데 올려서 소용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선정관 서명천의 일은 중대한 군사 기무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한문하는 것이 불가하니 조옥에 내려 주문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래기를 우윤 이세응은 전에 물론이 있었으니 본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채직하소서. 충청도의 수사와 우후 등은 외적이 어느 날 동안 지경 안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도 공감만 보내어 수포하게 하였으니 이미 장수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또 본도 관찰 사이 기장을 보건대 빈배가 떠내려 왔는데 그 안에는 군기가 실려있고 피를 흘린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사선이 아니라 곧 배한 군선입니다. 군사 기무는 중대한 일이므로 나주해야 하는데도 경찰관만 보내는 것은 지극히 미편하였으니 나주하소서. 공조정랑 정세주는 난관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표빙을 비록 나초 오품직에 임명하였으나 사인의 자리가 비면 즉시 승서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검상에 임명한 것이 뭐가 해롭겠는가. 홍서주의 일에 대해서는 사일을 계산하지 않고 천전하는 것이기 예이다. 서명천의 일은 마땅히 조옥에 내려 주문하게 해야 한다. 충청도 수사 등의 일에 관해서는 이미 표빙을 보내 주열하고 있다. 주문이 끝나기를 기다리자면 그 내용을 빨리 알 수 없으므로 또한 선장관 윤사를 보냈으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잡아다가 주문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세응은 그가 승지로 있을 적에 사람됨을 살펴보니 지극히 상명하였다. 더구나 한성부는 3당상이 있어야 하니 채직하는 것은 불가하다. 나머지도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로 48권 중조 18년 6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데뷔 전에 문헌하였다. 데뷔의 탄일이기 때문이다. 중조실로 48권 중조 18년 6월 25일은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내리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함경도 군적경찰관 남효이의 추고 장계에 시친과 사관이 모두 다 도망쳤으므로 경흥부사 임천손이 6명을 장설한 일에 대한 원인을 아직 주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죽은 이 인에 대하여는 혹독한 형벌을 가한 정적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먼저 임천손을 파직시키소서. 삼공형과 옥조를 구금시키고 형벌을 가하더라도 만약 임천손이 벼슬에 있게 되면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도망쳐버린 시친과 사관도 아울러 현신하도록 독촉하소서 하였고 또 북도 절도사 우맹선의 군관 김연이 해산 감고 조성근을 데리고
선척에 관하여 적간한다고 빙자하면서 백고 적진이 있는 해변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탁주 한 발에 대구어 50미씩을 징수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거둬들이고서도 도리어 백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타당하였다는 것으로 우맹선에게 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맹선은 실제로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백고 사람들을 처음 경원부에 가두고 주문하다가 그 고을에서 가볍게 주문한다고 하여 경흥고을로 옮겨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으니 김연, 조성근 등과 우맹선을 모두 추구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충청도 수사 등에 관한 일은 다시 대신과 의논해야 하겠다. 김연, 조성근은 잡아다가 가두고 주문하라. 우맹선도 아울러 주문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진조실록 48권 중조 18년 6월 26일 어리숙 첫 번째 기사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간언이 아랜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단 외선이 머무르고 있는지 가버렸는지를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으니 잠깐이라도 수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즉시 수사와 우후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교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표빙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빈배가 패물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안 뒤에 잡아다가 추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요님 등의 일에 관해서는 외근이 거치게 되어 방수를 파한 뒤에 추구하기로 전에 이미 여러 번 의논하였습니다. 모든 수군의 배가 패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표빙이 위임받아가서 추율하고 있고 선정관 또한 머지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돌아온 뒤에 주문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원의 아름이 이와 같으니 급히 수사와 우후와 사관인 군관 등을 채직시키고 잡아다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외선이 머물고 있는지 갔는지를 아직도 분명히 모르는데 다시 변장을 받고 진을 비게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전일 의계하기를 표빙이 치게 한 뒤에 조처하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원의 계획 또한 합당하니 속히 다른 장수를 보내어 조치하게 하고 수사 우호 및 군관 심의 손을 잡아다가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 요청의 의논에다 낙점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 어리숙 두 번째 기사 선정관 윤사가 충청도에서 와서 관찰사 윤희인의 말로 아뢰기를 이른바 빈배라는 것은 곧 홍주사는 고약산의 사선으로 수사가 당초에 사선 20척을 초발하여 각 수진으로 입송하는 도중에 외적을 만나 싸우다가 패몰하였던 배입니다. 그런데 수토하기 위하여 나눠 보낼 적에 순선에게 어청돼 홍주에 있는 섬 이름이다. 소사르기라고 표지했던 배였답니다. 심의손이 병선 및 보작선 12척을 거느리고 효용군 100명을 인술 바다로 들어가 수토하다가 외적을 만나 패전했으므로 나장 1인과 진무 1인이 피살되었다 합니다. 하니 명하여 충청도 수사 윤임 및 우후 공관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준조 7월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 어리숙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홍수기 아래기를 제도의 조방장을 파환시키는 일에 대하여는 신등 또한 외적이 반드시 본토로 도갈 것이라고 여겨 파환해야 한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무의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파환하도록 하소서. 또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각포, 맹선은 모두 경쾌하지 못하여 변을 당해도 쓸 수가 없으니 전라도, 경상도의 병선 모양을 본떠 개조하게 하소서. 각포에 성이 없는 곳에는 성을 쌓도록 하고 각포의 군기는 모두 쓰기 알맞지 않은지 내지의 군기를 가려서 각전에 옮겨놓게 하고 소속된 수군은 자백을 시키지 마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방수만 맡게 하고 화포에 소용되는 모든 불품을 내려보내어 합당한 사람을 가려 교섭시키게 하소서. 또 경기, 황해, 양도에 다시 병사와 수사를 설치하는 데 대한 편부를 입게 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대신과 면대하여 의논하겠다. 즉시 정부와 변방일을 잘 아는 비변사 당상을 부르라 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 어리숙 네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황응은 전에 유원 첨사로 있다가 병을 핑계하여 정사하였으니 서용할 때는 도로 위에 임의 제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친전할 수 있는 직임이므로 지극히 미편합니다. 채직시켜 조사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 7월 48권 중조 18년 6월 26일 얼추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정조 비변사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제2상 등이 모두 대굴로 나아가니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남군이 아뢰기를 병조가 아린 일은 모두 해야 될 일이지만 단 거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병선을 개조하는 일은 아린대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는 외적의 변란에 대한 일이 긴박하므로 병선을 5년 만에 개조하기도 하고 7, 8년 만에 개조하기도 하는 것이 예입니다.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보존되어 있는 병선을 조사하여 보건대 모두 부실하니 부득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 맹선은 대중소의 3등급이 있는데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에서 늘 사용하고 있으니 일체 폐기하여 병선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황해도, 장산곡과 전라도 변산 등체에는 제목이 있어 배를 만들 수 있으니 특별히 유사를 선정하여 검거하고 감독하게 하되 선척의 체제는 병조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단 지금은 맹선은 만들지 말고 모름지기 급난한 변을 당하여 쓸 수 있는 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담년, 조윤손도 모두 이 일에 대하여 알고 있으니 하문하여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고영사는 아뢰기를 신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선착을 제조하는 일로 의논하다가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황해도 평안도의 병선은 경쾌하지 못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는 비록 맹선은 있으나 모두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육지에 메어진 채 부패하여 썩을 뿐이요 늘 사용하는 것은 바로 비거도선입니다. 그러나 맹선을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은에는 모두 맹선을 사용하고 있으니 일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소의 3등급이 있으니 마땅히 그 숫자를 짐작하여 맹선이 내척이면 그 가운데 주척은 경쾌한 병선으로 개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난번 외적이 침구하여 왔을 적에도 경쾌한 배가 있었다면 그들을 포획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고영산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각도에 물어본 결과 모두 맹선이 없어서는 불가하다고 하므로 맹선의 반을 감하여 병선으로 만들 일로 병조가 이미 수교하였습니다. 하고 남군은 아뢰기를 성을 쌓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도의 군량을 저축한 창고와 군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는 곳에 모두 성이 없으니 만약 뜻밖의 변을 당하면 수호할 수 없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바닷가의 고을에 모두 성을 쌓고자 하였으나 경솔하게 착수하는 것은 불가했으므로 목책을 세우기 위하여 조중에 알렸더니 목책은 화재의 위험이 있을 뿐더러 장차 외적이 침범하게 오면 어떻게 이것으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 성을 쌓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성을 쌓을 만한 고을에는 돌을 주어 모아 놓게 하였었는데 미처 쌓지 못한 채 채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속기 쌓아야 합니다. 하고 안윤덕은 아뢰기를 신상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비변사에서 맹선의 협회에 대한 편부를 묻기에 비거도선이 접전할 때 매우 빠르고 경쾌하긴 하지만 적병이 바다를 뒤엎어 침구해올 때는 마땅히 맹선이라야 군인을 많이 인솔할 수 있으므로 일제 협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비변사에서 옳다고 여겨 입게 하였었습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이미 배를 타본 사람은 당연히 아할 것이니 유담년 조윤소는 반드시 편부에 관하여 아할 것입니다. 하고 윤소는 아뢰기를 신이 경상 좌우도 병수사를 연임할 적에 제포의 대맹선, 소맹선을 보니 과연 군인을 많이 실을 수 있었으나 그 선체가 경쾌하지 못하여 바람을 만나게 된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 패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거도선은 경쾌하여 비록 사나운 바람을 만나도 쉽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좌도에도 많이 있었지만 우도에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고 김극성은 아뢰기를 신이 경호년에 안골포에서 외적에게 포위 당하였을 때 외선한 척을 보았는데 높고도 커서 200여인을 태울 수 있었으며 기타 나머지 배들도 높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그 제도가 한결같지 않았으니 저들도 반드시 대중소로 준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경상우도의 대명선, 중명선은 매어 높기만 할 뿐 사용하지 않으니 유명무실하여 급한 변을 당하여도 모두 사용할 수 없었으며 황해도, 충청도 등에는 그 나머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한 형료는 아래기를 전라도 경상도의 선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의논할 것은 단지 황해, 경기, 충청, 세도의 병선의 체제의 대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 특별히 제조할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이 가합니다. 3등급의 맹선을 일체 혁파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고 김석철은 아래기를 신이 제포 첨사로 있을 때 물어보니 외선은 아무리 높고 큰 배라 할지라도 매우 경쾌하다 하였는데 경호년 이후 경상우도의 선척도 그 제도가 지극히 공교하여 외선과 똑같이 경쾌하니 맹선을 폐할 수는 없으나 비거도선은 맹선의 배수로 제조하여 두어야 합니다.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등의 배는 모두 사용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런 배를 타고 외적을 포획할 수 있겠습니까? 속기 경상도 전라도의 선제에 따라 개조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남건은 아래기를 맹선을 뜯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비거도선을 제조하여 맹선의 군인을 나누어 태워서 사세의 왕급에 따라 돌려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형산의 말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선제의 모양이 두 가지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기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심순경이 아뢰기를 신이 충청 수사로 있을 때 보니 대소 맹선은 모두 쓰지를 않고 단지 비거도수만 쓰고 있었으며 또 수군도 유명무실하여 조운할 때 전부 배로 올라가고 나면 고소가 텅 비었습니다. 이른바 수군이라는 것도 직접 배를 움직이는 법을 익힌 사람이 아니라 모두 고용되어 배를 탄 사람들로서 이들이 수군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수군 자신은 집에 있으므로 전혀 배를 조종할 줄 모르는 자가 바다하여 비록 배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 또한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지난 정사년에 외적이 녹도로 침구하였을 때였습니다. 이계동은 장수로 삼아 수토할 적에 신이 군관으로 따라가서 보니 대명선은 선체가 크고 경쾌하지 못해 위급할 때는 설 수 없었으므로 모두 포작선을 모아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대대적으로 거병할 경우라면 마땅히 맹선을 써야 하겠지만 갑자기 서로 싸우게 될 경우에는 작은 배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심의손이 외적을 만나 접전할 때 외적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돌진하여 오니 심의손이 거느리고 있던 포작선의 격군들이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숨고 배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외적이 배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살상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소는 배 안에서 믿는 것은 오직 사공인데 겁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배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격군을 죄주 그들로 하여금 적을 피하여 물로 뛰어들어 숨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병선에 관해서는 해조가 각포로 하여금 맹선을 깨뜨려 소선을 만들되 그 숫자는 양정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각포의 성을 쌓는 일에 대해서는 또한 모아놓은 돌의 다소를 물어 조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고영사는 아래기를 성을 쌓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둘러본 바 여러 곳은 모두 다 쌓았는데 단지 오포, 축산포만이 아직 쌓지 못하였으니 병조의 분바에 금가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남근은 아래기를 수군에 대한 일은 이것이 곧 근본인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경기도 황해도의 경우 소금을 굽고 해물을 수취하는 것을 모두 수군이 하고 있으므로 하루도 지내 있을 때가 없는데 또 경기도의 수군은 부득이 서울의 역사에까지 부역을 합니다. 물선에 관한 일 또한 중대한데 각포의 수군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극성은 아뢰기를 수군이 바치는 물선은 스스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서 바치므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고영사는 아래기를 수군에 대한 일은 병조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바를 기록하여 역사하는 곳에 경종을 헤아려 조처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남곤이 아래기를 이번에 사로잡힌 외노가 말하기를 중국에 조공하러 가다가 표류하여 충청도 지방을 횡행하면서 노략질했다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공동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소청을 이루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소청을 이루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와서 노략질할 것이지만 저들이 우리 국경에서 군조를 만날 때마다 번번이 쫓겨서 돌아갔으니 반드시 경솔하게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수군이 해물을 수취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없는 것이니 역시 일체 유방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로 위는 전에 없었던 군대이니
그 다수를 헤아려 나눠 유방시키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유담녀는 아래기를 경상도의 경우는 수군뿐이 아니라 경내의 군사 또한 모두 제진에 나눠 유방시키고 있으니 정로 위도 당번을 정하여 유방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김극성은 아래기를 경상도 전라도는 항상 싸움이 있는 곳이지만 무인이 또한 적어서 수군 500명이면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30여인에 불과하고 더구나 경기도에는 활을 쏘는 자가 100에 한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고 이 사교는 아래기를 외배는 예로부터 있어 온 일로 3등급의 맹선을 설치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 설치한 뜻은 반드시 저들의 배는 작고 우리 배가 크면 저 외적이 감히 뛰어오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일체 추포하는 일을 위주로 한다면 과연 작은 배를 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맹선을 일체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대적으로 거병을 할 일을 당하면 맹선이 아니고 쇠야는 많은 군인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외선 하나를 침과하여 온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나라를 공동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대저 외인은 본디 배 조종하는 것을 장기로 삼고 있으므로 비록 고기 잡는 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병을 설치하고서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변장이 그것을 보고 침구하여 온 것이라 여겨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조정에 치부하면 조정 또한 경동하여 조방장과 금군을 보내기로 하므로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의견이 과연 지당하다. 지난번에 이런 역시 소요스러웠다고 할 만한데 그때 바야흐로 농번기였으니 반드시 패단이 많았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황해도에 조방장 보낼 것을 의논한 것은 본도에서 전혀 방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외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침구해오면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균을 내려보내는 것은 과연 부당한 일입니다. 하고 홍석은 아뢰기를 경상도 전라도 등의 경우는 말할 것이 없지만 경기 황해도는 전혀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번에 만약 일찍 황해도의 조방장을 보냈다면 장산 곳에서 외적과 싸울 때 전부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신은 지금도 일찍 보내지 않은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유님은 변비치 못한 군관을 보내었으므로 능히 사로잡지 못하였을 뿐더러 도리어 패물하였으니 지극히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은 과연 통한스러운 일이다 하매 김극승이 아뢰기를 유님은 무죄가 있는 사람인데 단 변방 이 일을 잘 몰랐으므로 처치하는 데 있어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경기도 황해도에 병수사를 다시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는 신등이 이미 의논하였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화량이 거진이므로 예전에도 수사가 있었으니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이 그래도 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해도의 경우에는 결단코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영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영을 설치한다면 영에 소속될 사람이 없는데 이 인원을 충추하기가 더욱 어려운 일이니 경솔하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량 참사를 쓸만한 사람으로 택자한다면 따로 수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형사는 아뢰기를 화량 참사는 비록 택자하여 보내더라도 참사라는 칭호가 있으면 각포에 검거할 수 없으니 칭호를 조방장이라 하여 관찰사와 함께 같이 의논하여 보편하게 함으로써 각포를 검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항은 아뢰기를 그늘 외노의 배 하나가 변방을 침과하여 온 것 때문에 경동하여 경기도 황해도에 병수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기에도 불가한 일이며 또한 조정의 경중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병수사가 있었는데도 능히 포착하지 못하였으니 대신이 아랫바와 같이 화량 참사를 택자하여 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제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조종께서 하신 일인데 이제 외선 한 척의 침과에 온 것 때문에 경솔하게 관제를 고쳐 갑자기 없던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과연 사체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하문하신 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등의 생각은 외선이 대양 가운데로 나왔다가 본토로 향하여 돌아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파방하고 돌아온 뒤에 허술함을 이용해 다시 노략질 할런지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조방장 및 군관을 접대하는 폐단이 반드시 클 것이니 관찰사가 있는 곳에 그를 내려 방어에 관한 제반의 일을 해이하게 하지 말도록 효유하소서. 그리고 조방장 등으로 하여금 이달을 기한으로 유방하게 하고 다음 달에는 파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고 형사는 아뢰기를 외선이 황해도 경기도에 나타났을 적에 포획하지 못하여 이미 충청도 전라도를 지나갔으니 외적들은 본디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침공하지 못하고 본토로 돌아간 것이 분명하니 속히 파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아른 바가 매우 지당하다. 마땅히 본도 관찰사에게 효유하여 이달을 기한으로 유방하게 하는 것이 가다음에 윤인경이 아뢰기를 황해도 각포의 만호 첨사가 외적을 포획하지 못하였는데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는 파직시킨 뒤에 주문할 일로 전에 전교가 계셨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파방한 뒤에 즉시 주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묻기를 황해도의 첨사 만호 수령들 가운데 외적을 포획하지 못한 자를 만약 다 파직시킨다면 수요가 일까 염려스러우니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만을 작가나에 파직시키고서 주문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면 남건이 아뢰기를 황해도에는 전혀 무비가 없으므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장현, 현감, 김 이의 경우에는 장산곳의 협소한 곳으로 외적이 들어왔을 때 만약 힘써 싸웠다면 포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원이 비록 그도의 관찰사 장계에 의하여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를 접근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사실대로 할 수 없을까 염려스러우니 조관을 보내어 그 중 더욱 심한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주문하여 파직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사규는 아뢰기를 전혀 추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포획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다 사실대로 되지 못할까 염려스러우니 조관을 보내어 주문한다면 실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진도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홍서주, 정달덕, 최필한, 이광익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웅천현감 신파는 내력도 없을 뿐더러 또 이곳은 큰 지역이요 외노를 접대하여야 하는 곳이니 개정하소서. 지난 2월 25일에 전교하신 일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었으므로 어제 온 사가 사면하였습니다만 전지를 보니 들은 말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정원은 임금의 명을 출납하는 직임인데 어떻게 상의 분비를 잘못 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정색, 승지, 사관 등을 모두 파직시킨 뒤에 취고하소서. 검찰관 이 공장은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퇴직시키고 택자하여 보냈었어 하였다. 가느니 이세영, 정세준, 장온, 윤근손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조에서 신봉문을 호주 좌랑으로 부장 신파를 웅천 현감으로 삼았으니 이는 육조와 관방의 중요한 지역을 중히 여기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조를 추문하고 신봉문과 신파를 아울러 채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검찰관을 택자해 보내지 않았으므로 그늘 책임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한 일이 있었으니 이 공장은 채직하라. 성정색, 승지, 사관은 사실과 다른 일을 전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주문하게 하였다. 어찌 이 때문에 먼저 파직시키고 난 뒤에 주문하게야 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는 아울러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연안 등 고을에 곡식에 충해가 있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신영현의 우박이 날이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밤 4경에서 5경 사이에 흑기가 사방에서 동방으로 펼쳐져 있었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표빙 충청도 추고 경찰관이었다. 서장을 보니 폐군한 일이 있었고 관찰사의 장계도 도착하였는데 수사 등을 잡아오라 명하여 주문한다고 하니 경찰관이 반드시 행지를 취품할 것이다. 그러니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관인을 주문하여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표빙이 내려가서 수사 등을 잡아온다면 사관인은 주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결제하려면 사관인의 말을 따라야 하니
마땅히 상세하게 추구하여 가지고 오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외적은 도액하지도 못한 채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만 해를 당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변변치 못한 군관을 차정하면 사주를 호령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어진 수령을 가려서 장수로 삼았다면 외적을 포획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더욱 수사의 잘못을 할 수 있다 하며 대사한 성은이 아뢰기를 다른 도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이 경기 감사로 있을 적에 보건대 각포의 수군이 역처로 가 있기도 하고 농군으로 부역하기도 하여 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었으니 만일 뜻밖의 변이 있게 될 경우 조방장을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적을 막겠습니까? 비록 진을 설치했다고는 하나 실은 진이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이런 것은 오랫동안 태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양계에는 수시로 포도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므로 늘 방비를 잊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 등의 지역은 외변이 없은 지가 근 100여 년이었습니다. 고려 때에는 연해 지역에 진수하는 곳이 없었으므로 마누 수군 등을 모두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는 20여리에 이르도록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명나라 고황제 때는 사신을 보내 너희 나라는 불교만 숭봉하고 방어하는 일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뒤부터 바다 연안에 제진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외적이 충청도의 지경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같은 일이 있었으니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도 수군에게 자벽을 시키지 않은 것이 지당하지만 부득이 수군을 써야 할 일이 매우 많으므로 예장관 같은 것을 폐하할 수 없다. 이 경우 만약 수군을 출동시키지 않고 연호군을 출동시킨다면 폐가 백성에게 미치게 되니 마땅히 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군사의 수를 헤아려 출동시키는 것이 가하리라 하며 성운이 아뢰기를 수군이 하는 일은 물선 등의 일인데 만약 수군을 시키지 않는다면 백성이 지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갈대 풀을 베는 것 및 이해 장군은 모두 수군으로 하여금 감당해야 합니다. 그늘 승평한 지가 오래라 무예를 익히지 않으므로 외선이 황해도의 지경을 왕래하는데도 포획하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고영산이 외인이 가지고 온 금, 은, 용, 내 등의 물건을 사적으로 무역하지 않고 모두 공적으로 무역하려 하니 그렇게 하자면 비록 경상도의 면포를 다 쓸어내어도 살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국왕이 보낸 것이니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교린의 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허화하여 달라는 청을 들어주지 않고 또 무역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교리는 신의가 중요한 것으로 마땅히 후하게 접대하여야 하니 무역하는 일은 패할 수 없다. 그러나 모두 공적으로 무역한다면 내년에 또 와서 요구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상해 분부가 지당합니다. 무역할 때 호조 난관, 예조 난관을 간택하여 보내어 물품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이 가하니 해조의 난관은 마땅히 알아서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성운 및 대사관 김양진 등이 이세응 정세준, 신봉문, 장운, 윤건손, 신파 및 이조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웅천은 외인을 접대하는 지역이니 신파를 채직하고 가려서 차임하는 것이 가하다. 이조가 육조 난관을 임용함에 있어 남행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과연 잘못이니 행공 추구하는 것이 가하다. 나머지는 아울러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조 18년 6월 28일 성묘 두 번째 기사 30이 의계하기를 중림의 이런 반복하여 연연해 보아도 조공선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만약 일본을 칭탁하여 1인이 조선의 지경에 걸식하다가 잡혔으니 죄안해 주기를 청한다 하거든 변장이 친구하러 온 외적인 줄 알고 즉시 잡아 머리를 베었는데 너희 나라 사람인 줄 어찌 알았겠는가 라고 답하여야 합니다. 또 상께서 살려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분부하셨습니다. 대접 완전하게 살려서 분배시키는 것은 역시 부당하니 이제 형신을 가하여서 사실대로 불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사실대로 불지 않을 경우 서너 차례 형신하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외놈의 일에 대하여는 주문하지 않은 채 살려서 보낼 수는 없다. 영상 및 색승진을 가서 주문하라. 그 외에 대대적으로 병기를 설치하였는데도 이 외놈은 도리어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간사하고 거짓된 점이다. 만약 정직하게 자복하지 않거든 개품하지 말고 즉시 형신을 가하라
하고 또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만일 이 외놈의 간사하고 거짓된 점을 알려면 성중이 오지 않았을 때 선의사를 시켜서 사사로 묻기를 중국의 임금이 새로 즉위하면 조공하는 예가 있는가 하여 그렇다고 하거든 다시 묻기를 금년에도 중국에 조공하였는가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삼공이 의계하기를 상해본부가 지당합니다. 신돈도 그렇게 하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동사가 이미 먼저 누스라에 중국에 조공하였다고 꾸며 말한다면 중림을 처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통사가 누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 선인사가 대답하는 사이에 반복하여 물어보아서 비록 조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중림의 말과 어긋나면 중림의 간사하고 거짓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랑캐를 접대하는 일이므로 경솔히 하였으나 안 되는 일이니 결국 가서 취국하라 하였다.